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트렌드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 인기 많았던 분야도 언젠간 시들해지게 마련입니다. 방송과 개그 프로그램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개그 코미디 하면 KBS가 본가였는데 그 당시 일요일 저녁 개콘 끝나는 음악이 나오면 급격히 우울해지고 월요병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개그 콘서트가 폐지된 지 벌써 1년이나 됐네요. 무대를 잃은 개그맨들은 유튜브로, 케이블로, 공연장 등으로 흩어지면서 나름 개그를 이어가기도 하지만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그맨 황현희 씨가 바로 그런 분인데요. 시사경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요즘은 시사와 관련된 칼럼을 써서 연재하고 대학원에서 경제 공부도 한다는데요. 변화하는 삶을 살고 있는 개그맨 황현희. 오늘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개그맨 황현희 씨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2004년 KBS 19기 공채 개그맨이 됐습니다. 개그 콘서트에서 주로 시사와 풍자, 분석형 개그 등으로 사랑을 받아왔고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 집중토론, 범죄의 재구성, 많이 컸네 황 회장, 불편한 진실 등에 출연했습니다. 2008년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남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TBS 라디오 천만의 말씀 황현희입니다. SBS 라디오 부동산 삼국지 등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기업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경제 에세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의 황현희입니다. 자, 오늘 역시 소비자들의 고발은 이어졌는데요. 저 요즘 여러분들 짜장면, 탕수육 등 이 중국 음식 굉장히 많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중국집의 위생 상태에서 역시 소비자들의 고발은 이어졌는데요. 자, 얼마나 오래된 짜장을 파는 건지 이름 자체가 옛날 짜장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무슨 홍어냐? 삭혀서 파냐? 짜장을?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 옛날이 아니고. 그래서 간짜장이구만. 개그 콘서트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코너 기억하실 텐데요. 개그맨 황현희 씨가 진행한 소비자 고발 코너입니다. 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우리 개그맨 황현희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황현입니다. 참 옛날 생각 나시겠네. 아니 이제 진짜 제 목소리를 저렇게 방송을 통해서 듣는 게 오랜만이네요. 저도 이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좀. 이게 벌써 10년 넘었나요? 그렇죠. 2008년도에 나왔던 코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한 거 보니까 10년이 넘었네요, 진짜. 참 옛날이었네. 아니 지금 아마 젊은 사람들은 벌써 10년 전이라 황현희 씨 개그맨인 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저 강원국 작가님은 아무도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야, 그때 황현희 씨 참 대단했는데. 근데 요즘 그 유튜브 영상에 또 많이 좀 나오더라고요. 또 KBS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예전 영상들을 개그 콘서트 영상들을 많이 올려주시면서 저도 좀 깜짝 놀라게 어린 친구들이 갑자기 이게 아는 체를 해주실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옛날이죠. 저도 기억해요. 조사하면 다 나와. 그렇죠. 왜 이래 뭐 아마추어 같이.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맞아요. 있었어요. 그런 유행어는 그 본인이 다 만드신 거예요? 제가 직접 하는 거죠. 그 제가 잘 들어보시면 그게 제 말투예요. 지금 뭐 조사하면 다 나와.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 누가 그랬을까?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자,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게 그런 걸로 광고 같은 것도 찍지 않았어요? 광고도 많이 찍었죠. 정말 그때 당시 생각하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너무 많이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어깃장이 난 거예요?
황현희 씨 인생에 그림자가 예. 드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작가님 그게 아니라 네. 그때가 이상했던 거고 지금이 정상이에요. 아니, 요즘에 어떻게 뭐 하고 지내세요? 아 요즘에는 사실을 좀 10월 중순쯤에 이제 원래 9월달에 이제 책이 나오기로 했었는데 예. 좀 이게 책 쓰는 게 뭐 작가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슨 책 쓰시는데? 경제 에세이를 좀 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이 이제 출판을 좀 앞두고 있어서 거기에 좀 매진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예상으로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아마 10월 17일 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오기는. 예. 제목을 그렇습니다. 좀 밝혀주세요. 제목이 아마 비겁한 돈이 될 것 같습니다. 비겁한 돈? 네네. 제목으로 봐서는 약간 좀 불편한 짓이 같은 느낌이죠. 비겁한 돈. 예, 뭐 이렇게 좀 적었는데. 근데 좀- 워낙 황현희 씨 이름이 네. 있으니까 뭐 기본은 팔릴 겁니다. 아니 그게 팔리고 안 팔리고의 문제가 제 책 아니라 같이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겠지만. 아주 걱정입니다. 예. 근데 황현희 씨 말고 네네. 그 개그맨 동료들 어떻게 지내? 다들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그래요? 시기이긴 하죠. 예. 다들 왜냐하면 공개 코미디라는 최정상의 인기를 하던 프로그램에서 지금 거의 직장을 좀 잃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좀 그분들은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근데 나는 좀 이상한 게 왜 이 방송국에서 개그 프로그램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개그 프로그램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웃음의 트렌드가 계속 좀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개 코미디가 사실 그동안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1999년도에 이제 개그 콘서트가 시작을 해서 2021년도까지 했으면은 정말 굉장히 오래 한 거거든요. 우리 옛날에 생각해보면 또 KBS에서 했던 유머 1번지가 우리의 기억 속에 굉장히 오래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한 6년 정도밖에 안 한 거거든요. 예. 개그 콘서트는 20년 동안 한 가지의 트렌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다. 사실 20년의 인기를 유지하기라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동안 국민들 너무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거고 다른 장르의 이제 프로그램으로 개그 프로그램으로 뭔가 재탄생이 되지 않을까? 예, 응고의 지금은 시간이 아닐까? 과도기네요. 그렇죠. 새로운 건 과도기죠. 나타나지 않았고 이전 것은 이제 인기를 잃었고. 맞습니다. 사실 개그 콘서트가 나온 계기도 생각해보면 1997년도에 IMF 이제 사건으로 전 국민이 많이 힘들어할 때도 개그 프로그램이 한번 다 없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요즘에 그 플랫폼 방송의 이제 시대로 좀 바뀌어가면서 사실 굉장히 좀 다양한 그리고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공중파에서 할 수 있는 개그의 소재는 사실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보니까 좀 너튜브라든가 뭐 넷플 땡땡이라는 또 이런 또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새로운 개그 프로그램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리고 SNL이라는 또 성인 개그의 장르를 또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세상에 웃음이라는 게 없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필요한 웃음을 거죠. 대해서 참 갈구하고 웃고 싶고 그런 게 당연하기 때문에 문화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인간에게 가장 어떤 행복감을 주는 건데. 그렇죠. 그게 없어져서는 안 되겠죠. 네네. 근데 방금 그 유튜브 이렇게 유튜브라고 해도 되잖아요. 됩니까? 근데 그거 하는 후배들 많이 있던데. 그저 피식 대학인 이런 거 있고. 너무 잘하죠. 그 친구들이 처음에 제가 SBS에서 같이 이제 저도 이제 우차사로 건너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스탠드업 코미디를 준비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더니 또 이제 유튜브를 도전하면서 이렇게 또 다른 웃음의 장르를 개척을 한 거잖아요. 그때는 못 떴던 것 같은데. 그때는 거의 공중파에서는 그렇죠. 거의 인지도가 많이 없었죠. 많이 힘들어했던 시기.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맞는 그 시기에 맞는 그 개그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 코미디의 판에서 잘 할 수 있던 개그맨이 있고 또 다른 장르에서 다른 판에서 또 자기의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 코미디언들, 개그맨들의 능력이 또 다르다고 보거든요. 판이 바뀔 때마다 그렇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이제. 네네. 보통 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 왜 예능에 안 나오냐. 근데 사실 제 성향상 예능을 하기에는 저는 좀 성격이 좀 안 맞거든요.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좀 다른 장르입니다. 예능이랑 코미디는 또 다른 장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그 개그의 파트는 또 다른 장르라고 보시면 될 유튜브 것 안 같아요. 하시죠 지금? 네, 저는 제가 좀 굉장히 게을러서 저도 이제 40대 예능도 못해 게으르기까지 해.
저의 장점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오래 생각해서 뭔가의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다음 이제 꽂힌 건 이제 책이었던 것이었죠. 예, 그래서 좀 새로운 또 이제 예. 도전에 나서고 계신데. 이게 도전이긴 한데 이게 욕이나 안 먹을까 걱정입니다. 항상 매일 밤 아까 그게 이제 걱정이에요. 책 얘기도 하셨고, 네네. 요즘에 뭐 공부도 또 하신다면서요? 네, 지금은 일단 휴학 중이고요. 좀 이제 무슨 공부하고 계시죠? 경제대학원에서 공부를 좀 계속 했었어요. 2014년에 이제 입학을 해서 그 이후로 좀 하다가 좀 더 좀 현실적인 이 경제, 그러니까 투자죠. 정확하게 말하면 투자의 부분을 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4학기하고 지금 휴학 중에 있습니다. 본인도 투자를 좀 하십니까? 제가 쓴 책이 거의 투자서. 이번에 나올 책이? 예. 그러니까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입문서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거의 책의 내용은 저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이 그렇게 해가지고 좀 성과가 있나 봐요, 결과가? 성과가 좋은가 있으니까 봐요? 책을 썼겠죠. 예. 사실 그 굉장히 좀 좋은 시기. 그러니까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의 문제인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떤 시기에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책을 좀 한번 열심히 한번 써봤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개그 하실 때도 네. 일종의 뭐 그 시사적인 걸 좀 많이 다룬 편이시잖아요. 네네. 그죠? 그리고 예전 무슨 그 정치 평론 이런 쪽도 관심이 좀 시사평론도 많이 있으셨잖아요. 했었죠. 예. 이제 그쪽도 앞으로 좀 뭐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했던 프로그램이 뭐 집중 토론, 뭐 범죄 재구성, 불편한 진실, 소비자 고발 이게 다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제목을 다 따왔던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했던 코미디는 시사 풍자의 베이스로 했던 개그들이 좀 많았거든요. 예, 근데 요즘 약간 좀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시사 풍자를 하기에는 지금 상황에 좀 맞지 왜 않는. 힘들죠?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너무 웃겨서 그런가요? 그 댓글이 굉장히 많더만요. 개그 콘서트가 없어진 이유 해가지고 정치인들의 말말말 해가지고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나오긴 한데 뭐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예전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강력한 그런 시사 풍자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좀 자기 검열의 시대로 좀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대중들에게 욕을 먹지 않는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이제 시사 풍자 코미디가 살아남기에는 좀 힘든 시간이다. 그러니까 정치 지형 자체가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다고 그럴까? 그러면 그렇죠. 잘못하면 한쪽에서는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시사풍자를 하는과 동시에 시사풍자 개그라는 타이틀을 달고 개그를 하는과 동시에 국민의 50%는 등을 지고 시작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는 거죠. 나는 예. 그 풍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그분들의 아니고 눈치는 볼 필요가 없죠. 그분들을 네. 지지하는 사람들의 예. 눈치를 봐야 되는구나. 그분들이 눈치를 줬다니 이제는 난리가 나죠. 그렇구나. 나는 그래서 아직 세상이 지금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런데 제약을 받나. 그러니까요. 예. 아무래도 좀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개그 콘서트도 안타깝게도 좀 이제 내리막길을 거둔 이유가 보면은 뭔가를 개그를 해야 되니까 웃음을 줘야 되는 아이디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약간 욕을 먹지 않는 아이디어 회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웃음의 강도는 점점 더 약해지는 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긴 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시사풍자는 아예 건들지도 않게 되고 쇠퇴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거친 거죠. 예. 그러네요. 네네. 근데 언제부터 개그맨 꿈을 꾸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참 가끔 저도 자기 전에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왜 개그맨이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충분히 해봤는데. 어릴 때는 그런 꿈이 없었어요. 저는 보통 개그맨들은 뭐 장기자랑 같은 거 나가서 한다거나, 그렇죠. 뭐 나가서 춤을 춘다거나 노래를 한다거나 웃긴다거나 진행을 뒤집어 한다거나. 놨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반장 부반장 선거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거나 그러는데 저는 학창 시절 단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요. 항상 좀 조용했고. 제가 심지어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 개그맨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 말이 지금 제일 웃겼다고. 네가 지금 개그맨이 되겠다고 한 그 말. 그 말이 제일 웃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정도니까. 오늘도 지금 그 말 처음으로 웃기셨네요. 여기 나와서. 많이 웃기셨어. 그러니까 제가 좀 얘기하면서 이게 개그맨인데 웃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아니 그 동기들은 누가 계세요? 저희 동기들이 굉장히 다 잘 됐어요. 지금도 굉장히 활발히 활동적이고 뭐 유세윤 씨, 안영미 씨, 장동민 씨, 유상무 씨, 강유미 씨,
뭐 김대범 씨, 뭐 안상태 씨, 안어봉 씨, 뭐 약간 이런 분들. 그 저희 동기들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네. 황인현 씨 보면 예전에 그 꽁트도 참 잘하시고 네. 진행도 잘하시고 아이디어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이 다 갖춘 것 같은데. 아, 이게 인생의 한 가지의 그 굴곡만 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인생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었다고, 그냥 원래 이게 제 인생인데 그때 잠깐 좀 잘 됐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서 아, 이제는 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면서 사는 게 예, 뭐 그게 더 좋은 인생을 대하는 좋은 자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가 하고 싶은 일, 뭐 사실 그 남들이 뭐 하기는 좀 힘든 막 칼럼도 좀 쓰고 있고 그런 시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목소리도 좀 내고 싶고 그다음에 요즘 최근 가장 많이 쓰는 글의 소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막 굉장히 좀 글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니, 실제로 저 어느 데인지 모르겠지만 황현희의 눈이라는 그 연재 제목으로 칼럼을 쓰고 계시던데 네네. 글 쓰는 거 재밌어요? 저는 제 생각을 글로 정리한다는 게 꽤나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황현희의 눈은 예, 그 예. 주기가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쓰고 있습니다. 번씩? 예, 예. 쉽지 않을 텐데. 아,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글 쓰는 연습도 굉장히 좀 많이 된 것 같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제 다음 인생에 대한 계획도 좀 세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어떤 내용으로 주로 쓰십니까, 이 칼럼은?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이슈가 됐던 뭐 인물들 아니면 사건들, 뭐 사고들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 주로 글은 언제 쓰세요, 하루 중에? 하루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어려운 게 글을 써보니까 글을 쓰고 나서는 금방 쓰거든요. 근데 글 쓰러 가서 시작하기 전에. 책상에 앉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냥 마음만 갖고 있는 거니까 하루 종일 저기 앉아야 되는데 근데 막상 앉으면 금방 끝나거든요. 제가 볼 때 역량이 예. 있으셔가지고 옛날에 뭐 대본도 다 쓰고 그러셨잖아요. 대본 다 그게 얼마나 직접 쓰고 기발합니까, 그랬죠. 예. 대본이. 그것도 트레이닝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일에 있어서. 그쵸? 예. 그것에 비하면 칼럼은 칼럼도 쉽죠. 약간 좀 매력적인 게 예. 사실 그 제 얘기를 잘 주변에서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이런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이러면 또 얘기 안 해야겠다 이런데 칼럼은 그냥 원사이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그냥 세상에 대고 좀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방해받지 않고 제 생각을 글로 남길 수 있는. 댓글 달릴 텐데. 댓글 잘 안 달려. 안 봐요? 잘 안 달리더라고요. 안 달려요? 예. 그게 너무 다행이에요. 댓글이 요즘 그리고 연예계 쪽에, 그러니까 연예인 관련된 댓글이 N사이트 쪽에서는 또 안 달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댓글이 안 달려요. 그래서 뭐 좋아요 정도만 표시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음껏 쓰고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예. 그럼 이제 개그맨은 이제 접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책을 써서 그다음 뭐 칼럼을 써서 그 칼럼을 보고 글로써 그 사람에게 웃음을 줬다면 저는 그것도 개그의 한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경제 도서를 써서 뭐 투자 입문서를 써서 그걸로 웃기면 안 되는데 경제 도서로. 근데 이 웃음에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뭐 황당한 웃음도 있고 어이없는 웃음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의 행복한 미소라든가 만족을 할 수 있는 미소도 충분한 웃음의 장르라고 생각을 그러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대박 부분에 나가지고 있어서 웃을 때 그것도 웃음이네. 그것도 큰 웃음이죠. 예. 강홍국 작가님이 이렇게 잔잔하게 진행을 하면서도 이렇게 물론 청취자분들은 뭐 이런 개그맨들이 막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것보다 이런 또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음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것도 하나의 웃음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 웃음의 주관적인 감정은 다르니까요. 아니 저도 이런 진행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웃기고 싶거든요. 너무 요즘에는 최고예요. 웃기는 게. 그 웃기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 유머 코드가 있고 뭔가 이렇게. 근데 그 웃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제일 웃기려면. 그 글 쓰실 때 그 질문 많이 드려요. 글을 어떻게 써야 돼요? 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어렵죠. 어렵죠. 예. 왜 밥을 먹어요랑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왜 살아요? 뭐 약간 이런 그래도 거랑. 그 개콘 그렇게 20년 그렇게 하고 그랬으면 뭔가 비결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웃음의 가장 기본은 공감대라고 생각하긴 해요. 예. 다른 사람들도 모두 느끼고 있는 걸 같이 찝어주는. 예. 아니 이게 왜 이랬던 걸까라는 거니까 왜 이러는 걸까라는 유행어가 나온 것도 사실 저희 어머니를
계속해서 좀 지켜봤던 네. 그런 개그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어머님이 계시고 어머님의 행동을 지켜보면은 그 어머님의 행동이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에 웃음을 짓진 않지만 누군가 그걸 얘기를 해주면 웃음이 나오거든요. 예. 아 맞아 나도 그랬는데 뭐 맞아 그런 일이 있어. 저랬지 뭐 맞아. 그런 거. 맞아 우리 엄마도 저래. 막 이러면서 웃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원국 작가님의 좀 라디오를 듣는데 재미가 없어요라고 얘기하면 다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찝어주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은 웃는 거거든요. 예, 뭐 약간 그런 공감되죠. 속으로 그렇게 재미없다고. 그거는 공감이 안 되지 그런 소리를 하면. 아, 이 공감대가 없나요? 그러면 그 공감 그거를 이제 건드리려면 네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관찰력이 좀 해야죠. 있어야 되겠네. 예. 저는 예전에 그 남성인권보장위원회라는 코너를 짤 때 뭐 예를 들어 그때 했던 게 뭐 지금은 이게 방송에 전혀 이제 나오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때 당시에 사회적 통념상 이해가 됐던 부분들이었거든요. 뭐 네 생일엔 명품 가방, 내 생일엔 십자수냐 뭐 이런 걸 외쳤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 잘 알죠. 예. 그분들,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해서 저는 옆 테이블의 이야기를 많이 좀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나, 어떤 메뉴를 시키시나. 그러니까 그런 게 제가 몰랐던 공감대를 찾아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엿듣기, 엿보기 이런 게 중요하겠네. 남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이렇게. 엿듣기라고 하면 좀 어감이 안 좋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웃음을 줄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공감대를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에서 이제 웃음을 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가장 이제 웃음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전 공감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 본캐, 부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앞으로 좀 여기에 이렇게 주력하고 싶다. 이게 본캐가 되고 싶다. 혹은 나중에 황현희는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게요. 뭔가를 자꾸 정해놓고 뭔가를 하려다 보면은 자꾸 제가 하고 싶은 거에 있어서 좀 그 방향으로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내일 하고 싶다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냥 이제는 좀 열어놓고 제가 그때 하고 싶은 일들을 좀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시간 속에 이제 여유가 좀 생겼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사실 개그 콘서트 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일주일 내내 아이디어 회의를 해야 되고 그 아이디어가 통과가 안 되면 그날은 밤을 새서 또 보내야 되고 또 안 되면 또 다시 짜야 되고 또 그걸 이제 수요일 날 녹화에 올려야 되고 그게 또 목요일이 되면 그게 또 잘 됐든 안 됐든 또 그 다음 주 거를 또 짜기 시작해야 되고 주말에는 또 어떻게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행사를 하러 가야 되고 하다못해 막 결혼식 사회라도 가서 봐야 이제 제 주머니 속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이런 생활들을 너무 지금 제가 13년, 14년 정도를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좀 지쳤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개그라는 웃음을 준다라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지만 이제는 정말 내 자신에 그냥 맡겨보고 하고 싶은 일을 그때 당시에 그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좀 한번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다시 개그 프로그램을 언젠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만 그때 되면 또 제 시간에 거의 저의 모든 에너지 한 70% 이상을 써야 되는 그 시간이 오겠지만 지금은 이제는 좀 글도 쓰고 싶고 책도 써보고 싶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싶고 강한국 작가님이랑 막걸리도 한잔하고 싶고 뭐 이런 시간을 좀 이제 또 아들이 태어나서 아들의 이 어린 시간을 좀 너무 좀 오랫동안 보고 싶어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 웃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웃음이 다 다르다고. 이 아들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얻을 수 있는 웃음이 이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행복이 또 찾아올 수는 있을까라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좀 그런 거에 좀 집중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그래도 좋겠어요. 뭐 벌이가 좀 있어야 될 거예요. 벌이는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를 하고 있다고. 예. 그 투자를 바탕으로 또 쓴 책이 이번에 나오는 책이고 그런 걸로 좀 최근에 칼럼에 이런 내용 쓰셨다고 그 유재석 씨가 상 받으면서 자신을 TV 진행자나 MC로 알고 있는데 나는 희극인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유재석 씨가 했다는 거를 인용하면서 참 그게 인상적이었다. 네. 유재석 선배님이 너무 멋진 게 그러니까 본분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은 건물 투자 할 만도 하거든요. 유재석 선배님이. 그렇죠. 한 번은 다른 사업을 할 만도 해요. 건물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 있으면 무조건 기사가 나겠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적인 큰 인기를 얻으면서 그다음에 연예인으로서의 거의 탑을 지금 거의 10몇 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또 그 안에서 상을 받으셨는데 수상 소감이 저는 희극인입니다. 라는 내용을 정말 가슴에 꽂혔거든요. 그러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냐면 그 안에서도 개그맨이라는 코미디언인 척을 받아 나는 연기할 거야라고 나가시는 분도 계셨고 심지어 연기자가 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나는 다른 일을 할 거야. 나는 사업가야. 아니야 나는 저같이 뭐 책을 쓸 거야. 뭐 이런 모습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본분을 항상 잃지 않고 본인의 자세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주셔서 후배들이 그 길을 편하게 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칼럼을 좀 썼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고 너무 대단하시고 후배들에게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뭔가 이렇게 유재석 씨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 봐요. 이 방송을 전혀. 우리 유재석 씨가 꼭 좀 들었으면 합니다. 저는 유재석 선배님한테 갑자기 연락드리는 것도 민망해가지고 저 결혼식 청첩장도 못 드렸어요. 전화번호는 혹시 알고 계세요? 전화번호는 있긴 있는데 이게 그러세요? 예전 건지 지금 건지는 이 방송 아마 들으시고 아마 그 연락하지 않을까. 이 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으로 듣지 마시고. 자, 오늘 그 황현희 씨 인생 얘기 들으면서 참 그 도전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이 새로운 도전하고 있는데 그 이런 황현희 씨에게 나에게 보내는 어떤 격려와 같은 의미로 응원의 박수를 정말 아낌없이 보내드리고 싶네요. 우리 저 황현희 씨 앞으로 저 계획하시는 일들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전하는 개그맨 황현희 씨와 함께했습니다.